정경심 교수님 그 소식에 대해서 좀 공유 드리겠습니다. 네, 정경심 교수 혐의 전면 부인, 절차와 실체 모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 정경심 교수 변호인은 확증 편향에 의한 기소라고 하며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는데요.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은 공판을 통해 절차와 실체 모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그래서 이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선 검찰은 그 정경심 교수 딸의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사실과 다른 점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방식으로 수사한 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하고,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선 적법한 방법을 찾아 경제활동을 한 것이 지나치게 과대포장됐다고 지적했습니다. 이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은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데, 이 사건 경우는 검찰이 자기소개서에 적힌 내용이 없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며, 검찰은 증명의 대상이 10년이 넘은 오래전 이야기인데 자료나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그 실제로 검찰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면, 한참 전에 그 10년이 넘은 이야기, 그걸 가지고 자료나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 사실 자체를 아예 없는 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.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진짜? 그러면서 그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디테일이 있어 일부 과장이 있었을지 몰라도 전혀 없던 사실을 창출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며, 법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재판받을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.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선 그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었고 일정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활동을 했다며, 근데 남편이 장관이 되자 주식계좌를 매각하면서 적법하게 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모펀드도 하고 선물 옵션도 배운 것이라고 변론했죠. 또 피고인이 그 조국 전 장관 그 오촌 조카인 조범동씨, 최근에 이제 또 많이 그 검찰이 말 바꿔가지고 또 논란이 됐는데, 업무상 횡령죄의 공범이 되려면 적극적 가담이 필요한데, 이 정경심 교수는 조씨와 그 코링크 PE 간의 자금관계를 모른 채 단순히 이자를 받았을 뿐이랍니다.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해서도 일반 투자자인 피고인에게는 보고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죠. 이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선 남편의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10년 전 입시비리 문제가 터져 피고인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, 본인이 보기 위해서 컴퓨터를 가져온 건데 그게 어떻게 증거인닉이 되냐고 일축했습니다. 그래서 정경심 교수 측은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압도적인, 정말 말도 안 되게 압도적인 수사력을 갖고 있었죠.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경심 교수와 심지어 그 뭐 주변 일가 분들을 정말 이접듯이 뒤졌죠. 그리고 마치 피고인과 그 가족의 15년 동안의 삶을 내실에다가 CCTV를 설치해놓고 전 과정을 들여다보듯이 수사를 했다고 토로했습니다. 그 검찰은 그 행위의 구성 요건을 보고 이것이 과연 범행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을 찾은 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, 특권층이 왜 자식을 이렇게 대학에 보내냐라는 식으로 문제 삼아 크게 부풀렸다는 것이 이쪽 정경심 교수 측 입장입니다. 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규명하되 적법 절차를 지키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절제된 수사를 했다고 또 검찰이 주장했는데, 그 어떻게 보면 이 정경심 교수 측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검찰의 그 희생을 당했다고 생각하거든요. 특히나 저렇게 이접듯이 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10차례나 고발당하고, 김성태 이번에 또 그 법원에 그 기소를 할 때 얼마나 터무니없이 했으면 지금 또 저렇게 그 처벌을 안 받는지. 이외로도 뭐 권성동, 그다음에 뭐 곽상도, 뭐 김학의, 뭐 황교안, 이런 사람들은 저렇게 이 정경심 교수나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 혹은 주변인 그런 분들 터는 거에 진짜 10분의 1만 털어봐도 저들은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올 정도의 중범죄들을 저질렀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.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답답합니다. 할 수 있는 게 진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알리는
건데 정말 다행인 건 많은 국민들이 그 직접 거리로 나가서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계속 그 검찰 개혁을 또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예, 아무튼 이 내용도 제가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